시집가면 동생도 데려가라. 26살 처음으로 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그날, 어머니가 내게 한 말입니다. 10살 때부터 키운 동생. 내 청춘과 바꾼 책임. 그리고 이제야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다시 시작된 굴레. 여러분은 부모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낳기만 하면 부모일까요? 살게만 하면 사랑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어쩌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부모라는 이름 아래 평생 짐이 되어야 했던 한 사람의 진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런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나는 가정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랐습니다. 우리 집에는 따뜻한 저녁 식사도 함께 웃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있는 건 깨진 그릇 소리와 욕설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일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기 일쑤였죠. 성격 문제였는지 능력 문제였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건 아버지는 일보다 술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가 나면 손이 먼저 나갔습니다. 어머니를 때리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집안 공기는 늘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문 열리는 소리만 들려도 온몸이 굳었습니다. 아버지가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는 날이면 우리는 숨을 죽이고 벽에 붙어 있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날마다 욕했습니다.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그 말은 주문처럼 반복되었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대부분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도 자식을 향한 사랑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살아남기 위해 일했을 뿐입니다. 우리를 안아주거나 달래준 기억은 없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본 적도 없고 밥은 먹었는지 챙긴 적도 없습니다. 그저 밥상을 차려놓고 먹으라고 말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나는 7살 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 집은 다르다는 것을. 친구네 집에 놀러 갔을 때였습니다. 친구 어머니가 웃으며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과자를 주고 주스를 따라 주었습니다. 우리 딸 친구구나. 반가워.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웃을 수 있다는 것, 자식의 친구를 반갑게 맞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엄마, 친구 엄마는 왜 웃어요? 어머니는 빨래를 개며 대답했습니다. 그 집은 남편이 돈을 잘 벌잖아. 웃을 일이 있으니까 웃는 거야. 그때 나는 또 하나를 배웠습니다. 웃음도 돈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행복도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친구 어머니는 돈이 많아서 웃은 게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없던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점점 무기력해지자 어머니는 식당 일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지친 얼굴로 돌아와 씻지도 않고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또다시 어둠 속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일을 나가자 집은 더 황폐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낮부터 소주를 마셨습니다. TV를 보다가 잠들고 깨어나면 다시 술을 마셨습니다. 밥을 차려달라고 소리치고 안 되면 라면을 끓여 먹고 그릇은 싱크대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모든 책임은 내게 넘어왔습니다. 10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동생 좀 봐라. 어머니의 그 한마디로 내 어린 시절은 끝났습니다. 동생은 3살이었습니다. 걷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울음도 많고 손도 많이 가는 나이였습니다. 어머니는 일을 나가며 동생을 내게 맡겼습니다.
밥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재우면 돼. 어렵지 않아. 하지만 10살 아이에게 3살 동생을 키우는 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니,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면 동생이 울고 있었습니다. 기저귀가 축축하게 젖어 있고 배가 고파 보채고 아버지는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동생을 안아 올리면 무거웠습니다. 내 몸의 절반쯤 되는 무게였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주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서툴러서 동생이 울었습니다. 테이프를 너무 세게 붙여 자국이 났고 엉덩이를 닦다가 동생을 아프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밥을 먹이는 것도 내 몫이었습니다. 죽을 쑤는 법을 몰라서 처음엔 밥을 물에 불려 으깨 주었습니다. 동생은 잘 먹지 않았습니다. 입을 꼭 다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달래고 또 달랬습니다. 한 입만, 응. 한 입만 먹자. 때론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동생이 밥을 먹는 동안 내 밥은 식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동생만 먹으면 됐으니까요. 목욕도 내가 시켰습니다. 욕조에 물을 받고 동생을 안아 넣었습니다. 미끄러질까봐 한 손으로는 동생을 붙잡고 다른 손으로는 비누칠을 했습니다. 물이 눈에 들어가면 동생이 울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조심해야 하는데. 밤이 되면 재워야 했습니다. 동생은 혼자 자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옆에 있어야 잠들었는데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옆에 누워 토닥거렸습니다. 자자, 우리 아가 자자. 어머니가 하던 말을 따라 했습니다. 동생은 내 옷을 꽉 잡고 잠들었습니다. 나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동생이 깰까봐. 그렇게 밤을 보냈습니다. 숙제는 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께 혼났습니다. 왜 숙제를 안 해왔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동생을 돌봐야 해서요 라고 말하면 이상하게 들릴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은 놀러 가자고 했습니다. 미안, 나 집에 가야 돼. 왜? 학원 가? 아니, 그냥 가야 돼. 친구들은 점점 나를 안 불렀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늘 거절하니까요. 주말에도 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주말에도 일을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더 심하게 술을 마셨습니다. 동생과 나 둘만 남은 집에서 나는 밥을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11살이 되었을 때 밥하는 법을 완전히 익혔습니다. 쌀을 씻고 물을 맞추고 밥솥에 넣는 일.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 후라이를 부치는 일. 어머니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었습니다. 옆에서 보고 혼자 배웠습니다. 처음 만든 밥은 질었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넣었거든요. 그래도 동생은 잘 먹었습니다. 나는 그게 고마웠습니다. 겨울이 되면 더 힘들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 나도 고칠 돈이 없었습니다. 집안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동생이 감기에 걸릴까봐 두꺼운 옷을 여러 겹 입혔습니다. 밤에는 내 이불을 동생에게 덮어주고 나는 옷을 입고 잤습니다. 동생이 아플 때가 가장 무서웠습니다. 열이 나서 축 늘어져 있을 때, 설사를 하고 토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일하느라 바쁘니까요. 약국에 가서 물었습니다. 저기요, 우리 동생이 열이 나는데요. 뭐 먹이면 돼요? 약사님이 놀란 얼굴로 나를 보았습니다. 엄마는 일 나가셨어요. 그럼 누가 동생을 돌봐? 제가요. 약사님은 한참을 나를 바라보다가 해열제를 주었습니다. 돈이 없다고 하니까 그냥 주셨습니다. 집에 가서 동생 미지근한 물로 닦아주고 이거 먹여.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집에 돌아와 동생을 닦아주고 약을 먹였습니다. 동생이 잠들 때까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울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친구들은 학원도 다니고 피아노도 배웠습니다. 주말에 놀이공원도 가고 외식도 했습니다. 나는 동생 기저귀를 갈고 밥을 먹이고 재웠습니다. 12살이 되었을 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꿈을 꿀 나이에 생계를 배웠습니다. 놀아야 할 시간에 책임을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동생을 돌보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동생도 학교에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동생을 학교에 보내는 것도 내 일이었습니다. 아침에 동생을 깨우고 밥을 먹이고 옷을 입혔습니다. 손을 잡고 학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선생님께 인사 잘하고 친구들이랑 잘 지내. 알았지? 응. 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학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제야 내 학교로 뛰어갔습니다. 늘 지각이었습니다. 선생님께 벌을 받았습니다. 왜 맨날 지각이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동생을 학교에 데려다 주느라요 라고 말하면 이상하게 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냥 죄송합니다라고만 했습니다. 공부는 포기했습니다. 숙제할 시간도 없고 공부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성적은 바닥을 쳤습니다. 선생님들은 실망했고 친구들은 나를 무시했습니다. 쟤는 공부 포기한 애야. 상처받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포기했으니까요. 중학교 3학년이 되자 고민이 생겼습니다. 고등학교를 갈 것인가, 취업을 할 것인가.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가서 뭐하게. 돈이나 벌어. 그렇게 나는 16살에 취업을 했습니다.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했습니다. 때론 야근도 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몸은 늘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기뻤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동생 학용품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먹일 수 있겠다. 월급의 대부분은 집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에게 드리고 동생 학원비 내고 생활비 보태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동생이 잘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동생은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키도 크고 건강했습니다. 공부도 잘했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내가 키운 동생이니까요. 하지만 동생은 나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언니, 나 이제 컸어. 혼자 할 수 있어. 그래도 언니가 너무 많이 참견해. 친구들 앞에서 창피하다고.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는 참견한 게 아니었습니다. 걱정했을 뿐입니다. 동생이 잘 먹고 잘 자고 아프지 않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동생에게 나는 그저 잔소리 많은 언니였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동생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동생은 친구들과 어울렸고 나는 일터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말에도 동생은 밖에 나가고 나는 집에서 쉬었습니다. 20이 되었을 때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언제쯤 시작될까? 친구들은 대학에 가고 연애를 하고 꿈을 키웠습니다. 나는 여전히 공장에서 일하고 집에 돈을 보냈습니다. 25이 되었을 때 남자를 만났습니다. 직장 선배의 소개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성실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나를 챙겨주었습니다. 오늘 많이 힘들었어. 괜찮아. 그 말 한마디에 울컥했습니다. 평생 누구도 내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그가 청혼했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나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 수 있겠다.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예식장을 알아보고 혼수를 준비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해. 어머니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축하해준다거나 기뻐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가 불렀습니다. 너 결혼하면 어디 살 거야? 신랑 회사 근처에 작은 집 구했어. 그래.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동생도 데려가라. 그 순간 모든 게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동생 데려가라고. 이제 대학생인데 자취해야지. 엄마, 그게 무슨. 너도 알잖아. 나도 이제 나이 들어서 힘들어. 동생까지 챙기기 버거워. 믿을 수 없었습니다. 10살 때부터 동생을 키운 건 나였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동생을 나한테 맡기라고요? 엄마, 나 이제 결혼하는데. 그러니까 데려가라는 거지. 넓은 집 얻어서 동생이랑 같이 살면 되잖아. 신랑한테 뭐라고 말해요? 사정 얘기하면 이해하겠지. 원래 남매는 챙기는 거야.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눈에는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왜? 동생 싫어? 그게 아니라 내가 동생 키웠잖아. 그 정도 많이 들었을 텐데 뭐가 문제야? 그 말에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내 안에서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참아왔던 감정들이, 억눌렀던 분노가. 엄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해요? 뭐? 나는 엄마 대신 동생 키우느라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친구들 만날 시간도 없었고 꿈도 포기했어요. 10살부터 어른 노릇했어요. 그래도 동생은 내 동생이잖아. 동생은 엄마 자식이기도 해요. 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목소리 낮춰. 왜 이렇게 이기적이니? 이기적. 그 단어가 칼처럼 꽂혔습니다. 평생 희생했는데 이기적이라고요? 엄마야말로 이기적한 거 아니에요? 자식 키우는 건 부모 책임이잖아요. 내가 키우겠다고 했잖아. 어렸을 때. 내가 언제? 동생 아플 때 내가 돌봐준다고 했어. 내가 시킨 게 아니야. 눈물이 났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무슨 선택을 했겠습니까? 동생이 울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걸 내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엄마,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요. 동생 데려가는 게 내 인생 사는 거랑 뭐가 달라? 신랑이 싫어하면요? 그럼 결혼 말든가. 어머니는 냉정했습니다. 마치 동생과 결혼 중 하나를 택하라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날 밤 많이 울었습니다. 신랑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말하면 어떻게 될까? 결혼을 포기하게 될까? 결국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동생을 우리랑 같이 살게 하고 싶대요. 신랑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내가 동생을 키운 것, 어머니의 요구, 모든 것을. 신랑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시댁에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신혼인데 처제까지 같이 산다는 게 말이 되니? 죄송합니다. 제 사정이. 처음부터 그런 조건이었으면 말을 했어야지. 신랑이 나를 감쌌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이건 아니지. 결국 합의를 봤습니다. 동생은 데려가지 않기로. 대신 생활비를 보내기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동생은 못 데려가. 대신 생활비 보낼게. 어머니는 화를 냈습니다. 결혼하더니 달라졌네. 동생도 버리고. 버리는 게 아니라. 좋아. 내 맘대로 해. 나중에 후회하지 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자식으로 본 게 아니었습니다. 대신 책임질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동생도 버리고. 나는 동생을 버린 걸까요?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매달 빠짐없이. 동생 학원비, 용돈, 필요한 것들. 챙길 수 있는 건 다 챙겼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돈만 보내면 뭐해? 직접 챙겨야지. 전화할 때마다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쳤습니다.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였습니다. 아기를 안았을 때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절대 내가 겪은 일을 겪게 하지 않겠다. 이 아이는 아이로 살게 하겠다고. 어른 노릇 시키지 않겠다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부모란 무엇인가? 부모는 자식을 낳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살게만 한다고 책임을 다한 게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키워야 합니다. 자식에게 짐을 지우는 게 아니라 자식의 짐을 덜어줘야 합니다.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사는 게 아니라 자식이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어머니는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부모라는 이름만 가졌을 뿐 부모의 역할은 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동생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했습니다. 연애도 하고 결혼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했습니다. 아니라, 동생 결혼하면 너도 도와줘야지. 축의금도 넉넉하게 내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의 요구에 응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왜? 나는 더 이상 엄마 대신 부모 노릇 안 해. 뭐라고? 동생은 엄마 자식이야. 내 자식이 아니야. 나도 이제 내 가정이 있어. 어머니는 화를 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해줬다고 이제 와서 이러니? 그래서 이제 그만하는 거야. 은혜도 모르는 년. 은혜. 내가 엄마한테 받은 은혜가 뭔데? 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널 낳았잖아. 그게 은혜야. 내가 태어나 달라고 했어. 엄마는 평생 나를 이용했어. 부모 노릇은 안 하고 책임만 떠넘겼어. 내가 언제? 10살 때부터야. 10살짜리한테 동생 키우라고 한 게 정상이야? 어머니는 변명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어쩔 수 없었어. 그래도 자식한테 그럴 순 없는 거야.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후련해서였습니다. 평생 참았던 말을 했습니다. 평생 억눌렀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이제야 자유로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딸을 보며 다짐합니다. 이 아이에게는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아이의 인생을 빼앗지 않겠다고. 아이가 아이로 살게 하겠다고. 그리고 생각합니다. 부모란 무엇인가?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식의 행복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자식이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낳았다고 부모가 아닙니다. 살게 했다고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라는 이름 아래 자식에게 짐을 지우고 평생 발목을 잡는 사람들. 그들은 부모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불효자의 고백이 아닙니다. 평생 자식의 발목을 잡고 그 위에 서 있었던 부모에 대한 한 사람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발목에서 벗어난 한 사람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는 단지 낳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자식은 평생 부모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